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저희 촬영 날짜가요. 5월 16일이에요. 네. 제가 유일하게 날짜를 말하는 영상 그날이 왔습니다. 네. 바로 이 4월 한 달 거래량을 살펴볼 날이죠.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4월이 또 흘러서 지금 5월 16일이에요. 네. 저희가 3월 달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4월 달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 늘어날지 아니면 멈출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4월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특별시. 자, 이 탭을 보면은 5월까지 나와 있죠. 지금 4월 거래량을 보면,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얼추 그 4월 달에 일어난 거래는 이제 거의 다 집계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약간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늘어나는 확률이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도 그렇고 뭐 4월도 그렇고 늘어나는 게 약간씩은 늘어나지만 약하다. 근데 지금 보면은 2,787건입니다. 3월 달이 이제 2,979건인데 4월 달이 2,787건으로 약소하지만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줄었어요.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잠깐 5월 거래량을 참고하자면 5월 거래량이 지금까지 집계된 게 350건이에요.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5월 16일 기준으로 350건인데 비교를 하자면 4월 달에 3월 거래량 분석을 할 때 그때 찍은 날짜가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에 찍은 영상을 보면 그때의 4월 거래량이 682건이에요. 4월 달은 682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이죠. 그러네요. 4일 차이지만. 지금 4일 차이 나는데 지금 거의 거래량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5월 추세로 본다면 4월 거래량을 넘을 것 같진 않아요.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려면 반드시 여기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야 상승 흐름, 고가 나와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이게 이제 상승 분위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승 분위기가 이어가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의 거래량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넘어서려면 항상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야 돼요. 서울 거래량의 평균이 거의 5천 정도였었잖아요. 5천이 넘습니다. 5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가 벌어지려면 지금 이게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돼요. 3천 건 정도 보면 되잖아요. 3천 건 정도라는 건 평균 거래량의 60% 정도인 거예요. 60% 정도라면 이게 거래량을 넘어서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려면 지금 거래량의 2배 정도 올라야 돼요. 그러면 4월 달이 뭐 예를 들어서 6천 건, 뭐 5월 달이 최소한 5천에서 6천, 아니면 7천 이 정도 나와야 이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늘어나는 수치를 보면 1월에서 2월까지로 느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쵸. 1월 달이 지금 1418건에서 2월 달이 2458건으로 거의 보면은 2배 안 되게. 2배 좀 안 되지만 뭐 한 80%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3월 달 가더라도 약간 늘었죠. 한 500건 정도 늘어나니까 또 한 25%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4월 달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주춤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을 보면 지금 아직 뭐 집계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예상되는 게 4월보다 거래량이 늘 것 같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월별 거래량을 보는 게 이 추세를 보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다 이게 상승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평균치.
네. 5천 건을 웃도는 약간 이런 정도의 증가가 있어야 이게 그렇죠. 좀 지금 상승의 힘을 받을 수 5천 있다. 건을 넘으려면 지금 증가 추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서서히 상승해가지고는 상승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인 거예요. 약간 그럼 시간적인 것도 좀 필요한 거네요. 빠른 시기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도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상승이라는 분위기는 네. 이게 약간 불타듯이 산불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산불이 일어났을 때 불이 확 번지는 속도. 처음에 불이 싹 털 때는 굉장히 늦게 다다가 이렇게 본격적인 불길이 잡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려면 지역이 늘어나야 돼요. 거래가 되게 많이 되는 그렇죠. 지역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지역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느 한 올라가는 지역만 집중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확대되어야 돼요. 그래서 확대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4월 달에 좀 이 많이 거래된 지역들이 확대되었는지 약간 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네. 확대되는지를 보면은 자,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구하고 서초구죠. 네. 이렇게 서초구인데 보면은 강남구가 3월 달에 177건에서 4월 달에 141건으로 사실 대폭 줄었다고 봐야 돼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120건에서 111건 거의 1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이 거래량이 줄었다. 그래도 좀 눈에 그리고- 띄게 거래가 많이 되는 구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동구가 보면은 179건에서 232건으로 비약적인 거래량 증가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강동구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어디냐? 송파구죠. 230건에서 233건. 네.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약간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지역이 딱 그 지역이라. 일단 하나씩 볼게요, 그냥. 강북구 줄었고, 강서구도 그렇게 뭐 이렇게 유지네요, 약간. 유지 정도 되고, 관악구 약간 늘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 늘어봤자 사실은 거래량 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예, 않겠네요. 영향을 주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늘어난 게 이제 구로구, 금천구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은 데가 바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지금 2월 달에 190건, 그 다음에 3월 달에 190, 그 다음에 4월 달에 198건.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됐네요. 그 다음에 도봉구는 줄었고, 네. 동대문구도 좀 늘었네요. 네, 동대문구, 동작구는 좀 줄었어요. 마포구 줄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쭉 줄어서 가장 많이 줄은 데가 뭐냐면 은평구죠. 오, 네, 반 이상 줄었어요. 368건에서 133건. 여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LH 메이건이 있다고 했죠. 네. LH 메이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그렇게 거래량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 분위기가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강동, 송파, 노원 이 정도예요. 여기서 지금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개 구는 지금 네. 2, 3개월 동안 계속 거래량이 좀 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데는 확대되지 않는 네. 그래서 약간 독보적으로 좀 약간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전체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하락기 때 그러니까 지역은 좀 괜찮은데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송파, 노원, 강동구가 2년 네. 사이에 많이 떨어지긴 가장 했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송파, 강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강동구는 이제 분촌주공이라는 네.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중에 강남구와 서초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사고 싶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급매물들을 가장 많이 산 그런 지역. 그래서 바로 인접 지역인 송파구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강동구의 분위기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강북에 있지만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도시거든요. 네. 이런 지역도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매입하기 괜찮다. 이런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네, 있다. 지금. 그러면 약간 이게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얘기해 좀 해주시죠. 원래 이게 상승이 되려면 상승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순환이 생겨요. 지역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강남이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유망한 지역들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럼 강남 지역이 오르고 그러면 강남 지역이 오른 다음에 멈춰요. 멈추면은 바로 인접 지역으로 그 분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올라간 다음에 송파 올라가고 강동 올라가고 광진구 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 올라간 다음에 송파구 올라갈 때 마용성 같은 데가 또 올라가요. 그렇죠. 비슷한 지역에. 그러니까 강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마용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 우리도 해야지. 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용성 올라가면 또 그 인접 지역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항상 상승이라는 거는 지역 순환이라고 해서 올라간 지역이 먼저 올라간 뒤에 멈추고 그 인접 지역 올라가고 그와 비교되는 또 다른 좀 떨어져 있는 지역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세를 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승 흐름이 움직이려면 거래량을 볼 때 단순히 거래량 수치만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 수치를 보면서 이게 추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게 순환장이 돌아가는 이런 시간적인 텀이 네네.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보통은 이제 짧으면 한 달, 길면 두세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두세 달의 범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맞습니다. 네. 뭐 송파, 강동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에 인접지역, 성동구라든지 네. 마용성 이런 게 비약적으로 강동, 송파 올라가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거래량이 느는 게 보여야 돼요. 이래서 제가 매달 네. 거래량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수도권 시장을 보려면 이제 서울만 봤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도를 한번 볼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도 이제 그 부동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엑셀로 다운을 받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은 이 합계 부분이 맨 위에 집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이 합계가 없이 지역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셀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어렵게 합계 수식을 해가지고 합계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불편하니까 경기도는 이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기도를 보면 자, 네. 지금 이제 2021년부터 5월까지 한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지금 4월 데이터잖아요. 네. 자, 보시면 지금 4월이 19,883건이에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3월 거래량은 23,683건. 그러니까 지금 4월이 3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약간 서울과 비슷하게 좀 찍고 내려온 느낌이네요. 네. 4,000건 정도가 줄었는데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서울 거래량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분위기가 상승으로 가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늘어야 되고 이게 지역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3월 피크를 찍고 지금 서울 경기도가 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데이터 이 엑셀로 경기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5월 집계에는 4,000건 정도 네. 지금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인데 4,000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지역별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수원시인데 수원시가 2월 1,318, 3월에 1,305 이렇게 늘다가 4월에 1,113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좀 늘었습니다. 네. 621건에서 678건, 그 다음에 부천시 줄었고 용인시가 2,333건에서 1,668건으로 엄청 줄었네요. 전체적인 수치가 용인이 줄어들어서, 좀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용인이 지금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용인이 오히려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줄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곳이 없는 것 늘어난 같아요. 곳이 없을 정도로 비교해 보면은 늘어난 곳이 군포가 188건에서 207건으로 네. 아주 소폭 증가한 거 빼고는 늘어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줄었네요. 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줄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거래량 보면서 항상 그 매물량도 같이 봤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서울의 거래량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이제 매물이죠. 매물이 줄고 있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주는 거는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서울 같은 경우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서 매물이 지금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매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거의 62,200건 더 늘었네요. 네,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보면은 상승 추세라고 지금 보기에는 네. 상승 추세가 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이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도 보면 거래량이 3월에 비해서 4월 달 거래량이 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매물량을 보면은 3월 달에 11만 2,334건에서 11만 3천으로 소폭 올랐어요. 네. 소폭 올랐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은 소폭 줄었죠. 그 매물량은. 근데 이제 거래량이 대폭 줄은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고 매물은 좀 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상승 흐름이 조만간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지역이 확대되지 않는 한 이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군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이는 그러니까 예전에 또 반등과는 네.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하락 분위기가 더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하락 분위기가 더 크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8년에 하락을 시작해서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 네.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게 굉장히 길었어요. 기간이 1년 가까이 길었는데 그때 보면은 2006년도에 이제 반짝 엄청나게 거래량 하면서 2007년 거래량 줄면서 확 줄었다가 자 2009년도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는데 평균치를 넘어가거든요. 네. 넘어가는 거래량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 거래량이 늘다가 네. 10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어요. 한 5개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네요. 상승 움직임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12월에 4천 건 정도, 네. 1월 달에 7천 건.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죠. 이게 증가하는 수치가 확실히 눈에 띄게 2월 달에 12,000건. 그러니까 7천에서 12,000건. 거의 막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네. 한 달 사이에 뭐 80%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긴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분석을 했을 때 예전의 하락 분위기의 데드캣 바운스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걸 데드캣 바운스로 보기에는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분위기가 맞아요. 근데 이 데드캣 바운스가 예전에 그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상승폭이 굉장히 약하다는 힘이 약하다. 네, 약한 거예요. 만약에 그럼 데드캣 바운스 힘이 작아지면 네. 이후에 그 하락장의 그런 폭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드캣 바운스 약한 게 네. 하락을 더 크게 만들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완만한 분위기로 갈지 정체 구간을 계속 이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분위기로 그냥 유지되는 거는 맞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네. 저희가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서울시에서 뭐 이런 정보 광장에서 보는데 매물량을 왜 리치고를 계속 보는 건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동산 데이터의 한계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부동산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호가라는 그러니까 매물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매물의 데이터의 집계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매물량. 예. 네, 이게 나와 있는 데만 매물량, 있다. 호가가 변하는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추세도 한번 점검을 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18년, 19년에 거래됐다가 거래가 아예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안 되다가 뭐 2021년에 거래한 게 되면서 이제 신고가 찍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2022년에 신고가 찍은 다음에 거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의 추세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호가의 움직임으로 봐. 실제적으로 거래된 게 없으니까 예. 호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거래가 뜨문뜨문 있는 거는 지금 분위기를 신거래가만 보면 최고가잖아요. 네, 하락 안 한 거죠. 네, 하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하락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 아니에요. 호가를 봐야 돼요. 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만약에 10억에 찍혔는데 지금 호가가 9억, 8억에 있다. 네. 그럼 얘는 분명히 하락 분위기잖아요. 거래는 안 됐지만 네, 호가가 하락. 낮아서 그렇죠. 하락 분위기다. 하락 분위기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 네. 어찌됐든 10억에 찍었는데 9억, 8억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 이것조차 지금 실거래가 안 찍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시세를 그럼 어느 정도로 이거보다 낫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호가가 낮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나중에 찍히는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낮은, 호가보다 낮은 가격의 실거래가를 찍힙니다. 그럼 이런 단지는 더 위험한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가가 이 아파트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호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리치고를 보는 이유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호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집계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치고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4월 한 달 거래량을 보면서 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5월, 6월 달도 중요하다. 우리는 5월, 6월 달 거래량도 한번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의미 없는 이 분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네. 저로서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면 합니다. 그 소장님의 이 의견을 네.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해야 합니다. 네. 예, 지금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월별 거래량 데이터를 네.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추세를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나름 또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네. 네. 저희는 한 달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